지난 시간에 이제 부합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합물이 이건 뭐냐, 이게 붙어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산과 부동산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띄는 게 불가능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뭐다, 원 상태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특정인의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기속시켜버린다는 거. 그래서 일단 부합물 내지 종물, 이건 뭐다, 이게 부합물의 종물은 뭐다, 이게 결국은 이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경우는 이 부합물 종물은 등기 안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등기는 안 됐는데 실체상으로 있다. 근데 이건 누가 낙찰자의 소유로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봐가지고 이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 뭐다, 이 따로의 하나의 어떤 독립성을 띠는 독립물이다. 이때는 뭐다, 이게 법정지상권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제 그 경매 사례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서울 동부지방법원 6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가 2004 타경 만 668호 사건입니다. 668호 사건인데, 이것도 자료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물건지가 광진구 중곡동에 소재하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었거든요. 다가구 주택인데, 밑에 주소난, 맨 좌측에 주소난 있지 않습니까? 주소난 바로 옆에 보시면은 우측에 면적난이 있습니다. 면적난 해가지고, 대지가 54평, 건물이 밑에 1층, 2층, 3층, 지층, 옥탑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옥탑도 있고, 옥탑 바로 밑에 보니까 제시외 건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시외 건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매외, 입찰외와 제시외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외 또는 경매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지? 그러니까 경매 대상물에서 포함 안 된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 판례 하나가 지상에 건물이 있었더래요. 근데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 지상에 건물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 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 건물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경매로 이제 경매시장에 내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건물은 말이죠, 토지에 부합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게 땅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 뭐다, 이게 현재 경매 물건은 뭐지, 땅만이 경매다. 그러면 이런 경우 분명히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입찰 외에 지상 2층 건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입찰 외 경매, 그러니까 입찰 외에서 제외된다는 거, 경매 외에서. 이건 제시 외와는 여러분들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 외는 뭐지? 등기는 안 돼 있다. 이게 등기는 안 됐는데 현실적으로 뚝 버티고 앉아 있다더라. 자, 이렇게 보시니까 제시 외 해가지고 밑에 1층 보일러실 나와 있죠. 제가 제시 외다 하니까 부합물이다, 종물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저희가 다 뭘 가지고 기준한다더라. 그러니까 면적을 가지고 많이 따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보니까 1층 보일러실이 몇 평입니까? 2.6 평방미터니까 0.79평이네. 이게 한 평도 안 되네, 그죠? 3층에 보니까 다용도실, 다용도실 이런 것은 아마 이 등기 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8.5 평방미터니까 2.57평입니다. 지층에도 또 다용도실이 있네, 그죠? 이건 몇 평? 1.06평. 옥탑에 주방 외 해서 1.63평. 옥탑에 다용도실 1.45평. 이 보니까 전부 다 한 평, 두 평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주된 건물이란 말이죠. 주된 건물인데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 1층에 보일러실하니까 보일러실 만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보일러실입니다. 3층에 다용도실이라는 게 요 옆에 다용도실 막 있는 거죠, 이게. 또 지층에 있는데, 지층에도 다용도실이 막 또 이게 이제 다용도실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등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등기는 안 되는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또 옥탑에 보니까, 옥탑에 있는데, 주방 외에 해가지고 한 1점 몇 평이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이 물건은 옥탑, 등기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3.62평 되는데, 옥탑에 또 다용도실도 만큼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제시외랍니다. 이게 누가 평가하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등기는 안 돼 있다. 등기는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소에다 야 이건 등기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내 거야. 서 뛰어간다. 이게 현실적으로 분할이 가능합니까?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분할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전체를 하나의 일체로 해가지고 특정인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보시라 제시외에 하면 제시외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번에 면적이 보니까 이거 뭐 0. 몇 평밖에 안 돼. 이거 전부 뭐 이건 누구 거? 낙찰자 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비록 제시외 해가지고 이게 제시외는 뭐다? 이거 등기가 안 돼 있다. 이거 등기가 안 돼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등기는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는 이것은 뭐다 이게? 경매 가격에 포함시켜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한다 해가지고 면적란 좌측에 보시면 주소난이 있지 않습니까? 주소난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감정평가의 난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대지 나오죠. 대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바로 밑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제시 이렇게 이게 제시외입니다. 제시외 건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1층 보일러실, 3층 다용도실, 지층에 다용도실 다 포함한 제시외 건물의 감정 가격이 형식상입니다. 의례적인 것인데 감정 가격이 얼마든지 313만 8천 원. 이것이 제시외 부분의 평가 금액이더라. 이것도 평가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대지 건물을 하니까 이게 전체로 해가지고 감정 가격이 한 5억 정도 형성이 되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보십시오. 제시외로 표시되었다 했을 경우에 제시외 대상 부동산의 면적을 일단 1차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면적이 봐가지고 주된 물건 대비해가지고 그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다면 이건 누구 거? 낙찰자 거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경매 정보지를 보시니까 한번 이 물건은 다가구 주택인데요. 보니까 임차인 관계난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자 그러면은 맨 우측에 보시니까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난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난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뭐다? 일단 말소기준 권리를 찾자. 말소기준 권리 어떤 겁니까? 2002년 4월 1일자 영주 상호 신형금고에서 이거 가압류를 해버렸네. 가압류. 요 사안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 이거 가압류가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영주 상호 신형금고 밑을 쫙 그어놓으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가압류권자 이 청구 채권액이 얼마더라? 그러니까 6억 7,634만 원이네요. 그죠? 6억 7,634만 원이 가압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차권, 송정남, 임차권, 조진영, 아마 이 양반들은 전부 다 이 임차인들 같아요. 아마도 이제 임차권자, 이 사람들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것은 집주인이 아마 엄청 애를 먹인 것 같아. 계약갱 끝났는데 전세금도 안 돌려주고 하니까 막 성질을 나니까 이 두 양반들은 임차권 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이 경매 물건에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하면 송정남시 하니까 2002년 10월 22일 날 이게 임차권 등기된 날짜거든요. 이 날짜는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다? 이 날짜에 임차권 등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액, 이 양반 보증금액 얼마입니까? 5,500이죠. 5,500 밑줄 쫙. 딱 바로 밑에 보시니까 전입 날짜 언제입니까? 96년 3월 26일 여기 밑줄 쫙. 그죠? 다음 바로 밑에 확정일자 해서 언제? 98년 8월 27일 여기도 밑줄 쫙. 이 세 가지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된 날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 임차권 등기한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 유무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이제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액, 전입 날짜, 확정일자, 받은 날짜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자. 또 밑에 바로 밑에 임차권자에서 조진영 씨도 보니까 2003년 10월 15일자로 해서 임차권 등기했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이 날짜에 등기부등본에 흔적을 남겼다는 그런 것에 불과하고 보증금 얼마? 4천만 원. 전입 날짜 언제? 2002년 2월 달. 확정일자 언제? 2002년 1월 18일 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참고로 임차인 조진형 씨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임차인 조진형 씨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되겠습니까? 임차인 조진형 씨니까 확정일자니까 2002년 1월 18일 날 받았다는 거죠? 그럼 언제입니까? 2002년 언제입니까? 1월 18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2002년 언제? 2월 언제? 7일 몇 시? 오전 0시. 맞아요. 이거 딱 보시고 야 이게 왜 2월 7일 오전 0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조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 이게 기본 ABC입니다. 어쨌든 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은 모두 임차인의 대항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양반 전입신고 언제 했습니까? 2002년 2월 6일에 했잖아요. 2월 6일에 했으니까 대학령 언제 발생됩니까? 2002년 2월 7일이죠. 몇 시? 오전 0시니까. 2002년 2월 7일 오전 0시 땡 하면서도 대학력이 발생되니까 이에 의한 뭐다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이 발생이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서 압류해서 광진구에서 압류를 했네. 아, 구청에서 압류했다. 요건 뭐다? 국세, 지방세. 요건 국세가 아닌 지방세거든. 예, 구청이나 군청, 시청 등에서 압류를 했다. 요건 지방세. 그럼 어디? 세무서에서 압류했네. 이거 뭡니까? 국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기 바라고. 바로 밑에 보니까 강제해서 송정남 씨가 강제금리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바로 위에 보시니까 송정남 씨 이 양반 임차권 등기했잖아요. 그죠? 임차권 등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송정남 씨 엄청 아마 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임차권 등기 가지고 강제금리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는 송정남 씨는 언제 했습니까? 2002년 10월 22일 날 임차권 등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 이러다 보니까 강제경매가 언제? 2004년 7월 12일 날 강제경매 돼버렸잖아요. 야, 한 2년 가까이 애를 매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4년 7월 12일 날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기 앞서가지고 어떻게?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말소 기준권이 어떤 거냐 보니까 2002년 4월 1일자 가압류가 이게 말소 기준 권리될 것 같아요. 2000년 4월 1일자. 근데 보니까 이 물건은 제가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경매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경매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가압류가 설정됐는데 가압류 청구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6억 7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6억 7천만 원. 6억 7천만 원 가까이 된다더라.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아마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송정남 씨는 이 사람도 강제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어. 왜냐? 이게 제대로 이 가압류에 이게 말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6억 7천만 원짜리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이거 중개업소 방 내면 방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 방 안 빠지거든. 방 안 빠진 상태에서 집주인이 자력이 없다 이거지. 임차인한테 보증금 반환해줄 돈이 없다 하면 어떡해? 그럼 임차인이 최후의 수단 내지 방법으로서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이걸 빚잔치 하는 수밖에 없다. 딱 여러분들 경매 물건 보시는 순간, 야, 요거 봐라. 요거 빚잔치 한 물건인가, 이렇게 딱 보셔야 돼요. 아, 요거 빚잔치 한 물건이라고 그때는 마음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서. 근데 가압류가 2002년 4월 1일 이게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보니까 바로 좌측에 임차 내역란 보시니까 임차인들 박정호 인수입니다. 인수되는 임차인들한테 동그라미를 딱 표시하십시오. 송정남 이 사람도 인수요. 손해자도 인수요. 최성자도 인수, 맞죠? 2001년 5월 19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진형도 인수요. 이정훈도 인수요. 와, 보니까 임차인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체 유남교시에서 7명 중에서, 임차인 7명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6명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압수한데, 야, 인수 아주 좋은 물건이다. 한 사람에서 유남교시가 2002년 10월 14일 날 전입신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전입신고 돼 있고, 뭐, 이거보다 참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 양반도 이쪽에 포함되면 참 좋아요. 근데 임차인 전체 7명 중에서 6명만이 이거보다 먼저 돼 있고, 나중에 이 사람 혼자 돼 있다. 그럼 일단 좋습니다. 이렇게 임차인 6명이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왜? 전입신고 빠르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는 이 사람들 과연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가 하니까 이 대당표 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분석 강의를 한 배가 있습니다. 배가. 그래서 배당표 작성하는 데서는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막 따졌어요. 그런데 요 사안 같은 경우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따질 필요가 없어. 왜? 그러니까 어떤 이 여사람들 보면 전부 다 가압류권자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먼저 다 받아버렸어요. 받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간에 있어가지고는 1등, 2등 순위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4억 2천만 원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예. 경매가 진행 내역란 보십시오. 2005년 3월 14일 달에 해가지고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4억 2천 20만 원에 낙찰됐단 말이죠. 4억 2천 20만 원이죠. 4억 2천만 원이 예를 들어 뭐 배당할 금액이 물론 이제 경매 비용 한 3, 400만 원 빠져나갑니다. 이거는데 여기서 임차인 6명의 보증금액을 여러분들 다 한번 합계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박정호 씨 같은 경우는
96년 2월 21일 날 전입신고하고요. 96년 2월 28일 날 1차 확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004년 5월 1일 날. 그러니까 2004년 가압류가 된 그 이후에 2004년 5월 1일 날 2차 확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1차 확정, 2차 확정이 뭐다 이게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 증액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박정호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소기준권리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되어 있어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이 양반 보증금을 최대 100% 다 인수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2004년 5월 1일이니까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보증금액을 증액했거든요. 얼마 증액했습니까? 최초 보증금을 3,500이었는데 가압류 설정된 그 이후에 참 이 양반도 마음 참 착한 사람 같아. 가압류가 6억 7천과 7억 가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해 주려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내 보증금 빼줘라. 큰 소리 실수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 박정호 씨는 가압류 설정된 그 이후에 보증금액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100만 원만 증액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양반 계약할 때 3,500이었는데 가압류 설정된 그 이후에 보증금 100만 원 더 증액해서 3,600만 원이 현재 보증금액이다. 그런데 낙찰자 입장에선 이 박정호 씨에 대한 보증금 인수는 얼마? 최대 3,500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 이전의 보증금액에 국한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것이지 배당력 있는 임차인이 돼가지고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보증금 증액한 이 부분까지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호 씨는 얼마? 3,500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4억 2천만 원 배당인데 박정호 3,500, 송정범 5,500. 여러분 나중에 여기 보시고 한번 쭉 계산해 보십시오. 손해자 씨가 얼마? 3,600. 최승자 씨 4,000. 이게 최우선 면적, 우선 면적 따질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딱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당표를 작성하시면서 가지고 최우선 면적, 우선 면적을 따질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따져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지. 왜 따질 필요가 없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이제 공부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조진영 씨 이것도 4,000. 이정훈 씨 보니까 이야 1,800 해가지고 이 금액 전부 다 합치게 되면요 얼마나면 2억 2,400이 됩니다. 낙찰 금액 4억 2천이잖아요. 그죠? 4억 2천 보면 2억 2천이니까 이 정도 배당을 해주고도 약 한 2억 정도 나와버리네. 그럼 이 6명 임차인들 뭐다? 전부 다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야 이 사람들 뭐다? 단 박정호 씨 같은 경우는 3,600인데 3,500만 원 배당 받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나중에 징징거리면 어떻게 100만 원 줘봐 내가 보내버리자겠지. 물론 이제 끝까지 따져가지고 너는 말이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보증금액을 증액했기 때문에 증액한 건 내가 안 물어줘 라고 이렇게 법대로 따질 수도 있는데 제 사견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라면은 얼른 내보내가지고 빨리빨리 회전시키는 것이 상책이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 6명은 한 사람 100만 원은 일단 배당 절차에서 못 받아간다 손치더라도 이거 전부 다 자기 보증금 다 받아간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 윤감교 씨는 어떻게?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신경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이 양반이 얼마 배당 받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데 요건 제가 나름대로 배당표를 작성해 보니까 윤감교 씨는 확정일자도 나중에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가압류권자하고 둘이서 동순위로서 지위를 가집니다. 이게 왜 동순위냐 이게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라는데 어쨌든 동순위로서 지위를 가지니까 배당을 다 해주고 나서도 나머지 잔여 금액 가지고 6억 7천 대비 윤남교 씨 보증금액이 얼마? 4,500이잖아요. 그죠? 이걸 동순위로서 비례배당이 하니까 제가 아까 그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100만 원 정도 윤남교 씨는 4,500 중에서 한 1,100만 원 정도만 배당을 받아갈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이 양반에 대해서 나중에 명도할 적에 그것도 전체 임차인들이 7명인데 그중에 6명은 그냥 조용히 나간다. 1대1이잖아요. 이런 경우 명도하기 좀 쉽지 않겠느냐. 또 나아가서 명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징징거린다고 어떻게 이사비용 1, 2를 주어가지고 내보내는 쪽으로 제발 여러분들 앞으로 명도 집행하실 적에 싸움하지 마시고요. 조용조용하게 진행을 하심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물건지는 광진구 중곡동인데요. 대지 면적이 54평인데 한 4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이 물건도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실패한 투자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제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쭉 드렸거든요. 사실은 이거 설명드리는 것이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경매 정보지상에 보니 개시회하고
입찰외, 경매외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시외는 뭐다? 이게 등기는 안 돼 있어. 그런데 이 부합물이나 종물이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입찰외, 경매외다 그러면 경매 대상과는 전혀 별개라는 거. 그런 측면에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서 제시외 해서 면적이 협소하다면 그냥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셔도 큰 무리가 없고, 요거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요거 이제 이 사례인데, 이 사례는 이제 이것도 동부 일개 사건입니다. 2003 타경 19,156호 사건이에요. 요건 제가 또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니까 밑에 면적란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란에 보시니까 대지가 37평에다 건물 1층, 2층, 지층 밑으로 쭉 내려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방 3개, 욕실 2개, 바로 밑에 제시외 건물 나와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에서 옥탑 주택, 그 다음에 옥탑 보일러, 1층 발코니 다용도실, 2층 발코니 다용도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다? 전부 다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면은, 본체에 딸린 그런 부분이 나와요. 따라서 이거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하나의 어떤 부합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건물에 붙어 있으면 이게 부합물입니다. 이거 동그라미 딱 치시가 이거 부합물이다. 부합물이면 누구 거? 내 거. 나아가서 여기 좌측으로 가 보시니까 감정평가액에도 보니까 대지 얼마, 건물 얼마는 그 밑에 제시, 요게 제시외 건물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제시외에서 이거 얼마? 850만 원 정도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평가가 되어 있다. 제시외에서 비록 등기는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환산이 되어 있다. 그럼 이거 뭐다? 이게 누구 거? 낙찰자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료 2번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근원에 의해서 식재했냐 아니면 근원 없이 나무 심은 사람 지 마음대로 심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